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야심한 밤, 으슥한 곳에 남자들이 모여서 수상한 일을 벌이고 있네요. 네, 밥 차리는 중입니다. 오늘은 시장 구경 전에 먹부림부터 좀 하겠습니다. 커다란 밀폐용기가 하나 등장하고 그걸 열자 수줍게 모습을 드러내는 털게장입니다. 어느 제정신 아니잖아. 그니까 이걸로 게장을 해. 야, 딱 봐도 이건 맛있게 생겼습니다. 우와 진짜 미쳤다. 우와 나 그 신동생 쌀로 밥 해놨어. 먼저 온 동생이 밥도 넉넉하게 지어놨대요. 침 고이네요. 달달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진짜 미쳤다 저거는. 아무래도 오늘은 과식, 복식, 대식 확정입니다. 살도 너무 좋아서 다리 하나하나 살이 얼마나 꽉 들어 차 있던지. 앉아. 밥 가져와야? 내가 안 차게 하는데 대신 오래 못 가. 동생들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싹 손질해주는 한치형입니다. 요리에 진심이고 사람과 술을 좋아하는 늘 고마운 한치형입니다. 이날도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해준 한치형입니다. 끝내주는 고등어가 들어왔다고 그걸로 초절임도 해왔어요. 이건 뭐 안 먹어봐도 맛있는 비주얼이네요. 물론 안 먹어봐도 맛있지만 그래도 좀 먹을 겁니다. 네, 비린 맛은 없고 고소한 맛만 있습니다. 원물도 좋고 솜씨까지 좋으니 뭐. 고등어 맛있는데. 이건 멧돼지 동생이 구워 먹자고 가져다 준 포갈비입니다. 아, 왜 멧돼지 동생이냐면 이 동생이 처음 본 날 멧돼지 고기를 줘서요. 정력적으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너 고기 선생 한번 해볼래? 이날 부지런히 고기도 구웠습니다. 이날 밤 이례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서 야외에서 식사하기 너무 좋았네요. 잘 먹겠습니다. 회도 챙겨와서 좀 썰었네요. 날색입니다. 빨판상어를 닮은 이 생선 기억하시죠? 뽀얀 육색이 너무 예쁘네요. 이건 파란 샤스 형님이 2마리 구입해서 1마리를 기증해 주셨어요. 이렇게 보니 날색의 육색은 제빵어와 아주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맛도 비슷해요. 다만 식감은 이쪽이 더 단단한 느낌이고 지방감은 좀 덜한 담백한 느낌입니다. 진도 형님이 챙겨오신 진도 홍주입니다. 양조장이 그렇게 막 크게 만드는 양조장이 아니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색이 진짜 이뻐. 색은 곱지만 도수가 높습니다. 지초라는 식물의 뿌리를 이용해 만드는데 흙내음 비슷한 특유의 뿌리향이 매력인 해남의 전통술이죠. 부드럽게 지진 밥도둑 묵은지고요. 갓 지은 따뜻한 쌀밥하고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입니다. 맛있다. 그리고 밥도둑의 끝판왕 무기징역급 밥도둑 털게장. 줄지 않는 털지. 털지. 제가 먹는 예. 미친놈처럼 게장을 먹고 있네요. 그만 먹어. 술이나 먹어. 술이라도 따르고. 왜인지 구박받는 중이에요. 나도 찍는다. 나도 지켜보겠다. 너만 찍냐? 나도 찍. 가만두지 않겠다. 털개 그만 먹어라. 캐스터 거야. 그만 찍어. 그만 찍어. 특히 내장이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게딱지 하나에 밥 3그릇 비벼 먹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걸 힘들게 젓가락으로 퍼먹고 앉았네요. 그리고 이건 직접 말린 한우 육포래요. 살짝만 구워서 먹으면 된답니다. 이왕 숯불 피운 김에 양미리도 깨어서 굽고 육포도 살짝 구워봅니다. 고소한 맛있는 냄새. 내가 진짜 너랑 만약에 가잖아. 약간 질긴데 이게 진짜 육포잖아. 딱 먹었을 때 이거 육포 잘 만들. 살짝 구웠더니 말랑말랑해졌습니다. 도톰한 육포를 잘라보면 속이 빨간 게 진짜 그냥 쇠고기예요. 양미리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고 심해서 바로 먹었던 끝내준다던 고등어는 노릇노릇하게 숯불고기로도 먹었답니다. 그리고 이건 숯불에 빠질 수 없는 폭신폭신한 마시멜로입니다. 달달구리한 게 캠핑온 분위기도 나고 좋네요. 원래 내 손이 털개 껍데기에 소주를 붓는 중입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면 일본에선 코오라슈라요 개 껍데기에 사케를 붓고 데워 마시기도 하거든요. 소주라고 안 될 거 있나요? 한 모금 맛을 봅니다. 뭔가 이상한데? 라면 다시 한번 맛을 보는 한치형입니다. 날이 추워져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잔뜩 먹으면서 오늘의 일과 끝. 이렇게 길고도 즐거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백구 안녕. 개를 좋아하는 매니저는 백구와 놀아주는 중이에요. 근데 어딘가 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무래도 기분 탓이겠죠. 그리고 저도 개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야 일로와. 정말 평화로운 시골의 아침이네요. 오늘 아침은 전복내장 리조또입니다. 그리고 고창에서 올라온 수박입니다. 가을 수박이라도 시원하게 먹으니 아주 맛있네요. 전복장을 만들다가 내장만 80마리 분량이 남아서 그걸 몽땅 넣고 리조또를 만들었대요. 거기다가 바삭한 마늘 프레이크를 뿌려 먹으니 너무 맛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시장에 왔네요. 여기는 부안의 곰수항수산시장이고요. 늦었으니 잽싸게 구경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입구에 굴비처럼 엮어놓은 생선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이건 이 지역에서 즐겨 먹는 풀치, 즉 갈치를 말린 거예요. 보통 풀치라 하면 이런 작은 갈치 새끼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선 축 늘어진 모습이 풀잎 같다 하여 마른 갈치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거든요. 곳곳에 흔히 보입니다. 그리고 풀치를 많이 가공하는 만큼 부산물로 말리는 갈치 속젓도 유명해질 수밖에 없죠. 또 눈에 띄는 건생선이 하나 있으니 그건 바로 이 보거들입니다. 이거 뒤에 보려고 하는
다 참돔이 아니 참복이라니까. 그러네. 조금 작긴 해도 고급 보거인 참복이네요. 이거 한 묶으면 얼마예요? 2만원. 2만 원. 와. 이거 어떻게 먹어? 그냥 지리 끓여 먹으면 돼요. 지리를 끓여. 쪄 먹어도 되고. 아니, 독이 없어요, 그거는. 이쪽에서 보거리도 꽤 많이 납니다. 저건 아마 이런 거에 손질해서 말렸을 거예요. 비슷한 씨알의 자주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이건 조금 다른 보거인데 메리복이란 종입니다. 금빛이 도는 채색 때문에 여기선 금복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수산시장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재래식 시장이에요. 진짜 시골 시장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관광객들보단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을 듯한 분위기죠. 포장해놓은 회들이 제일 먼저 보이네요. 꼴뚜기와 병어, 홍어, 광어 등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선어들도 보입니다. 일부 횟감용 화로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앞바다에서 난 자연산 품목이 많았네요. 이쪽에도 몇 가지 포장되어 있는 회들이 보입니다. 미리 떠놓은 회는 웬만하면 드시지 말라고 되게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화로가 아닌 애초에 선어를 즐기는 이런 생선들은 드실만해요. 가격도 저렴하죠. 손질된 갑오징어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얘네들은 국내산 생물이에요. 흔히 보이는 크기만 크지 질기고 맛없는 원양산과 비할 바가 못 되죠. 맛도 훨씬 달고 육질도 야들야들합니다. 가격도 이 정도면 착하네요. 그 외에도 다양한 생선들이 보이는데 이 지역에서 나는 것 중에 지금은 특히 갈치와 병어가 많이 보입니다. 말린 풀치 말고 일반 생물로도 많이 팔고 있고요. 이 정도면 가격도 괜찮아 보이네요. 갈치들은 물론 다 국내산입니다. 제철 맞은 갈치 사다가 바삭한 구이든 매콤한 조림이든 해드시면 너무 좋겠죠. 여기도 참홍어가 많이 보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홍어의 암수 구분법을 알려드렸죠? 이렇게 족대꾸알이 없는 건 암컷이라고요. 싱싱한 병어들도 지금 곰소왕의 주력 품목입니다. 병어는 옛날에 비해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른 생선이죠. 예전처럼 친근하진 않지만 그래도 맛있는 건 사실. 겨울엔 얘네들도 많이 잡힙니다. 이건 흔히 물메기라고 불리는 표준명 꼼치예요. 흐물흐물한 물메기탕의 재료가 바로 이 생선이죠. 뜨끈한 탕거리이기 때문에 겨울이 제철이고요. 물론 겨울에 많이 잡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장에선 살아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꼭 커다란 올챙이 같아서 너무 귀엽다는. 호불호는 갈리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올겨울 물메기탕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 외에 시장 안쪽에도 말린 생선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생선을 손질해서 말리는 과정도 볼 수 있고요. 펜스에 생선을 주렁주렁 널어놓은 모습이 무슨 예술작품 같네요. 사실 뭐 바다에서 나는 건 종류 불문 다 말린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건생선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둘러보던 중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와, 이거 큰 걸 그대로 이렇게 말려? 바로 병어인데요. 흔히 덕자라고 불리는 아주 커다란 놈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면 살아있을 때 아무리 못해도 4kg은 나갔었겠네요. 이런 건 제수용으로 쓰일 겁니다. 얼마인지 몰라도 가격도 꽤 나가겠네요. 근데 배를 가른 흔적도 없는데 내장째 이렇게 말리면 썩지 않냐고요? 저건 내장을 다 제거한 겁니다. 자세히 보면 아가미가 다 입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칼을 대지 않고 꼬챙이를 써서 입으로 내장을 끄집어낸 거예요. 시장 안엔 이렇게 생선 가격을 표시해놓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바람직한 일이죠. 얼마나 보기 편해요. 상인분들도 친절하시고 물건대 가격도 적당한 듯하니 부안 지역에 오시면 들러보실 만한 시장입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안쪽 통로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몰리면 아주 부산스러워요. 소도둑 같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가니 시장이 꽉 차더라는. 부안의 명물 중엔 또 요걸 빼놓으면 섭하죠. 바로 조개의 여왕이라는 백합입니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말백합이요. 부안에는 이 백합 요리 전문점들도 많답니다. 지금부터 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데 봄이면 절정을 맞습니다. 봄 조개 중에 이것만한 것도 드물죠. 진도 형님도 여기 온 김에 백합을 좀 샀어요. 와, 무게인심이 후하네요. 덤을 넉넉히 챙겨주셨습니다. 옆집 빨간 고무다라이에 빨빨거리고 있는 녀석은 민꽃게입니다. 돌게라고도 불리고 박하지라고도 불리죠. 박하지. 인심이 박하지. 뭐요? 죄송합니다. 여기 매니저의 사랑 꽃게도 보이네요. 아, 매니저는 지금 숙취로 죽어가고 있어서 안 사줘도 괜찮습니다. 잠깐. 그럼 매일 술을 진탕 먹이면 어쩌면 그게 객값보다 싸게 먹힐 수도 있겠는데. 서해밖에 여기밖에 없대. 범게. 서해안에밖에 없다는 게 이건 바로 호랑이를 닮은 아주 특이한 생김새의 개 범개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만 서식하는 특산종으로 전 세계에 일속일종만이 존재하는, 즉 친척이 하나도 없는 특이한 종입니다. 근데 이거 껍데기가 엄청나게 단단해요. 잘못 씹으면 이 나갑니다. 이것도 리뷰했던 적이 있었는데 벌써 3년 전이네요. 껍질은 딱딱하지만 장맛이 끝내주는, 먹긴 개빡센데 맛은 개좋은 게라고 리뷰했었네요. 이거 장 되게 맛있어. 근데 이거 너무 작다. 아쉽지만 크기가 너무 작아서 살려줬습니다. 시장엔 생선 이외에도 다양한 젓갈이나 술안주용 건어물도 팔고 있어요. 이런 데 오면 괜히 한 번씩 시식도 좀 해보고. 요건 말린 갑오징어네요. 아, 진짜 얘는 요리를 안 단단하다. 쟤네들은 일반 오징어처럼 막 먹기 힘듭니다. 엄청 두껍고 딱딱하거든요. 네, 여러분은 지금 오징어가 오징어를 먹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보고 계십니다. 안 사도 먹어도 안 사도 좋으니 먹어보라고 하시는 상인분. 하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오래 머물며 상인들이 주는 걸 받아 먹다 보면 어느새 저희는 지갑을 열고 있죠. 뭐 이 정도면 기분 좋은 호갱입니다. 소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금집도 들르고, 염전이 발달한 곰소는 천일염도 유명하거든요. 이곳 지명도 소금의 옛 이름인 곰소에서 유래
수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질 좋은 천일염 덕분에 곰소 젓갈도 유명해졌고요. 소금값은 생각보다 비싸서 일단 패스했습니다. 어쨌든 곰소항은 젓 같은 것도 유명하다는 거. 그렇다면 먹어봐야죠, 젓 같은 것도. 밥 먹으러 왔습니다. 부안의 명소 젓갈백반집이에요. 원래 오늘은 들깨버거탕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젓갈백반 한번 먹어보자고 여기로 왔어요. 근데 이 식당 되게 낯익은데 재작년에 다녀왔던 집이더라고요. 이때 맛있게 먹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12,000원짜리 젓갈백반에 버거탕을 섞어서 같이 주문했습니다. 다양한 반찬들이 금세 쫙 깔리고 젓갈백반에는 이 9가지 젓갈이 추가된답니다. 맛있어 맛있어 먹자. 젓갈은 명란, 창란, 밴댕이, 오징어, 꼴뚜기 등등이 나옵니다. 나트륨 폭탄, 탄수화물 유발식품 정말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쫄복탕 개봉박두입니다. 맑은 탕이 아니라 매운탕이었네요. 이 지역에선 특이하게 보거탕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습니다. 복육수의 개운한 맛을 해칠 것 같지만 구수하면서 시원한 게 또 나름 매력이 있네요. 묘하게 계속 떠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돌게장도 맛있고 과식하실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참 여긴 식객 허영만 선생님도 다녀가셨더라고요. 여기 뭔가 좀 내공이 있어 보인다. 젓갈은 따뜻한 밥에다 먹어야지. 허영만 선생님이 다녀가신 집들 중엔 찐이 많습니다. 관련 지식도 워낙 해박하셔서 유일하게 믿고 보는 음식 관련 방송인데요.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국 각지의 식재료와 로컬 식문화를 알리고자 K-로컬 미식여행이라는 이북을 발행했습니다. 아, 책 사라는 거 아닙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책자지만 내용이 알차고 재밌어서 저도 벌써 읽어봤거든요. 맛집과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발간 기념으로 허영만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한 목포 미식 투어 이벤트도 진행 중이네요. 이건 저도 팬심으로 신청해봤다는 데 이북 무료 다운 링크는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기재할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 먹으러 왔습니다. 호떡이 없으니 뭐라도 먹어야 한다고 우겼어요. 노력이 가상한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곰소 소금빵이라는데 평소 먹던 것과 어딘가 좀 다르게 생겼네요. 소금빵. 소금빵이라고 빵 위에 소금을 막 뿌리는데 일행들에겐 얘기 안 했지만 저 소금 사실 길에서 주워온 겁니다. 진짜네. 춥겠다 너. 숙소에 돌아와서 밥 먹을 준비를 합니다. 어제 먹던 생갈비는 바쿠테 스타일로 구수하게 탕을 끓였고 따로 챙겨온 보리새우는 살짝 삶아 먹을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먹기만 했네요. 메뉴는 보리새우찜에 돼지갈비탕에 시장에서 사온 김이입니다. 아까 사온 백합까지. 정말 배가 찢어지도록 원 없이 먹었네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출발합니다. 내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먹기로 했어요. 뭐요? 배가 너무 불러서 간단한 안주들로 한 잔 마시다가 포차로 왔어요. 밑반찬 마시는 포차는 못 참죠. 생선 굽는 냄새가 좋아서 서대구이도 시켰어요. 노릇노릇 바삭한 서대구이는 못 참죠. 날이 추워져서 닭내장탕도 시켰어요. 닭알 가득 들어간 닭내장탕은 못 참죠. 오늘 부안편 먹부림 그리고 곰소항 수산시장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세상은 넓고 맛있는 음식은 많네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